중고 직거래 앱에 올라온 물건을 사겠다며 여성 판매자의 집에 찾아온 남성. 상자에 든 물건을 확인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물건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당황한 판매자는 모자까지 팽개치고 쫓아가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남성이 가지고 도망간 건 1,900만 원에 내놓은 고가의 수입 시계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순간은 진짜 너무 죽고 싶다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얘가 나를 보면서 너무 희롱하듯이 쳐다보면서 도망을 가니까. 판매자를 따돌린 남성은 택시를 타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CCTV로 택시를 탄 남성을 확인한 경찰은 택시기사와 통화해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전당포 주인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친구분들이 가져올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1시간 정도 보다가 절도 용의자는 범행 2시간 만에 전당포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생활비와 유흥비 빚을 갚으려고 또래 남성 2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와 전당포 주인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방 한가운데 백화점 상품권 수백 장이 즐비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새도 끝이 없습니다. 중고 매물로 나온 상품권 바코드를 불법 복제해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 가로챈 34살 양모 씨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양 씨는 당근마켓 같은 중고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가 옅게 혹은 일부만 가려진 채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가려진 바코드를 포토샵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복원한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양 씨는 복원한 바코드를 이런 무인 상품권 교환대를 활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갔습니다. 이렇게 1년 4개월간 모은 상품권은 모두 600여 장, 3천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대략 300명에 달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양 씨는 경찰에서 수집벽이 있어 상품권을 모았고 일부만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리고 올린 것까지도 다 복원을 하거든요. 올릴 때 바코드를 아예 그냥 게시하지 말고 거래를 해야 될 거예요. 경찰은 양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양 씨 자택에서 압수한 상품권 번호를 역추적해 주인 130여 명에게 되돌려줬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이 소비자는 중고거래 앱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한 지 반년 만에 휴대폰이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도난 신고가 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사용 정지된다. 저는 이제 스팸 문자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잘 모르겠다. 같은 불편함을 겪은 중고폰 이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가서 일단 중고 사기 신고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 가격이 오르면서 중고폰이 인기를 끌자 도난폰을 중고폰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원소유주가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중고폰 구매자는 꼼짝없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도난이나 분실 신고로 사용 정지되는 중고폰은 연간 평균 20여만 대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식탁과 독서대, 손목시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조한조 씨. 그런데 최근에 산 가방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음새에 하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환불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 이런 과정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고객센터 이런 데서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곳의 가입자 수는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자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 역시 3년 새 8배 정도 늘었지만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많아지자 한 중고 플랫폼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을 조절할 전담기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자 역할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구체적인 합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고거래 시장이 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만큼 플랫폼의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많이 다양하게 있고 또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서의 노력으로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우선 플랫폼 자율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